2006년이면 여러분 언제죠? 20년 전이죠, 20년 전. 이때는 뭐 AI는커녕 스마트폰도 없었죠, 그렇죠? 근데 2006년에 정말 오래전 일인데 이때 정말 충격적인 예측을 한 천재 AI 개발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같이 공부해 볼 건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의 일부분을 읽어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AI 시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명저들 AI 관련 명저들은 진짜 무조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 듀얼 브레인은 AI 시대 최고의 실용서고요.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은 최고의 인문학 책입니다. AI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듀얼 브레인은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의 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선정 2024 과학 분야 올해의 책입니다. 그냥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책이고요.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도 여러분 뉴요커 선정 2025년 올해의 책, 가디언 선정 2025년 올해의 책이에요. 그냥 두 권의 책은 여러분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책이니까 진짜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2006년, 20년 전이죠. 나는 초지능이 인류를 제압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적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예측하는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내용은 초지능이 DNA를 완전히 이해한 뒤 그 원리를 응용해 자신만의 생물학적 유사체를 설계한다는 것이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SF 영화에나 나올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공지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서 그냥 궁극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초지능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정말 뛰어난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능을 바탕으로 그냥 생명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진짜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이는 더 발전된 기술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해당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초지능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가 특정 DNA 가닥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어떻게 접히는지, 단백질 접힌 문제죠. 어떻게 접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었다. 단백질은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그 형태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어떤 구조물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초지능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단백질들의 접힘 구조를 완벽히 예측할 수 있어야 했다. 이거를 이해해야 생명체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06년이니까 20년 전이에요. AI는커녕 뭐 스마트폰도 제대로 없었을 때입니다. 2006년 당시 단백질 접힘은 거대한 미해결 과학 과제였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그리고 내가 2008년에 이 시나리오를 어느 단행본에 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읽어보고 반응을 하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 초지능이 그 문제를 푼다는 거는 순전히 공상입니다. 이건 세련되게 말한 거고 뭐 쉽게 말하면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양자 컴퓨터 없이는 불가능할걸요. 근데 양자 컴퓨터 기술도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진화는 수십억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뤄졌으니 아무리 100만 배 빠른다 한들 실험에만 100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애초에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근거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유드코스키 교수님은 그냥 사람 자체가 똑똑해요. 단순히 AI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양이 넘치시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가 많이 된 분이에요. 그냥 허무맹랑한 예측을 한 게 아니라 그래 진짜 좀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초지능이 됐을 때 이 단백질 문제, 접힌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은 초지능이 뭔가 새로운 자신만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지점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진짜 훌륭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 새로운 단백질은 대개 기존 단백질과 어느 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작위라면은 돌연변이를 통한 자연 선택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이 문제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하며 그 규칙은 지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면은 초지능은 어떻죠? 무조건 이해를 하겠죠. 무조건 이해를 하겠죠. 근데 20년 뒤에
뭐 20년도 안 돼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 단백질 접힘을 오늘날 알파폴드 3는 손쉽게 예측한다. 구글 딥마인드는 2018년부터 2022년에 알파폴드 1에서 알파폴드 3로 이어지는 모델을 통해 단백질 접힘 문제를 사실상 해결했다. 이걸로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 업적으로 딥마인드 공동 창립자 데미스 허서비스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화학자가 아닌데 AI를 통해서 시대의 난제를 풀면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뭐로? AI로. 근데 2008년에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이거 단백질 접힌 문제 못 푼다고. 이거 하려면은 뭐 1000년 넘게 걸린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가상의 시나리오였잖아요. 그러니까 초지능이 있다면이잖아요. 초지능이 있다면, 그쵸? 그래서 되게 여기서 이제 수준 높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이 유드코스키 작가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인데, 그렇다면 나는 단지 운이 좋았던 걸까? 누군가 예언이 맞았다는 이유로, 예측이 맞았다는 이유로 주목받을 때 우리는 그 우연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췄다고 여러분 봤죠? 하고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우연. 근데 진짜로 통찰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내가 예측했던 것, 그리고 회의론자들이 부정했던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훨씬 약한 주장에 불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는 이 근거가 뭐였어요? 초지능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초지능. 근데 이 단백질 접힌 문제는 초지능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초지능은 지금 여러분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되게 로컬한 특정 분야에만 특화가 된 AI가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벨로 따지면 한참 저레벨 AI, 초지능 관점에서는 아직 그 초지능 근처에도 못 간 지능의 수준의 AI가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AI는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해서 상황도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성능 좋은 AI, 이게 뭐 돈이 됩니다. 이게 생산성 올립니다. 이런 거에 사람들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이런 방향에서 저런 방향에서 얽히고 설켜서 발전하다 보면은 초지능에 결국에는 근접할 거고 결국에는 초지능이 될 거고 그 초지능이 됐을 때 우리는 초지능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상 기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DNA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 동물의 성격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결국에는 초지능이 완성이 되면은 신이 탄생하는 거고 인간이 종말을 한다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읽어보시죠? 설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뭐 나중에 그럼 AI로 막으면 되겠죠. 그런 게 안 된다니까요. 결국엔 이거는 제도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제도로 막을 수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AI의 명이 깊으면 여러분 뭐도 깊겠죠? 암도 깊겠죠? AI는 명, 암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만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그 최고 기업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는 어떤 위험이 우리한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도 명을 알고 있으니까 그 깊은 암에 대해서도 이런 교양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음의 블랙스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음의 블랙스완은 여러분 모든 게 복잡게 해서 맞아떨어질 때 탁 창발하는 건데 그 중에 고리가 하나 끊어지면 음의 블랙스완이 창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명절을 읽고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들 생각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또 운이 좋게 음의 창발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듀얼 브레인이랑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랑 어떻게 연결되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 이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한테 어떤 위협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여러분 듀얼 브레인 4대 원칙 있잖아요. 4가지 원칙.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4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죠? 지금 AI가 최악의 AI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초지능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괜찮다고. 뭐로 막을 수 있다고.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AI는 최악의 AI이기 때문에 내년에 AI는 더 좋아질 거고요. 후년에 AI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더 조사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중국에서 만든 AI 중에 하나가 사람이 시킨 적이 없는데 그 암호화폐를 채굴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학계에 보고가 된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걸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얘가 자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그걸 판단했는지 생뚱맞게 암호화폐 채굴을 시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중단이 됐는데, 벌써 이 정도까지 왔어요. 벌써 이 정도까지. 근데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에 관심이 쏠려 있고 정말 많은 자본이 여기 쏟아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가 태어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여러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책이야말로 좀 파편적으로 설명해드리기가 어렵고, 이런 책은 진짜 인문학 서적, 제대로 된 인문학 서적 읽는다는 마음으로, 여기 중간에 진짜 심지어 소설도 나오거든요. 시나리오니까 웬만한 소설보다 더 뭐랄까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AI 신의 탄생, 인간의 종말이랑 듀얼 브레인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다음 신규 책이기도 하거든요. 미리 읽어보시면 다음 신규 참여하실 때 또 수료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꼭 AI 신의 탄생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